이번에는 한국 구비문학대계에 실제로 수록이 되어 있는 강감찬이 판관 시절 겪었던 설화를 각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북악산을 넘어가던 우리 백성이 또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고. 예, 그렇사옵니다. 강감찬 날이 호랑이 떼가 북악산에 들끓고 있으니 요즘 백성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하옵니다. 낮에는 지나가는 백성들을 잡아먹고 저녁에는 마을까지 내려와 백성들을 데려간다 합니다. 한성의 판관으로 근무 중인 강감찬은 북악산에 있는 호랑이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매일 아침 보고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강감찬이었지만 이번에는 상대해야 할 대상이 사람도 아니고 동물이었기 때문에 강감찬도 답답할 노릇이었죠. 후일 천하에 걸한 황제와 대적하여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할 말을 다 할 만큼 기세가 넘치는 강감찬이었다 쳐도 동물만큼은 어찌 상대해야 할지 답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부하들의 보고만 받던 어느 날, 한 소년이 강감찬이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와 판관 강감찬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것이냐? 판관 나리, 북악산에 저 호랑이를 벌하여 주소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람도 아닌 호랑이를 벌해달라니 말이다. 저와 저의 어머니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단 둘이 의지하며 힘겹게 살아왔나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는 곶감을 만들었고 가을이 되면 어머니는 만들어 놓으신 곶감을 팔기 위해 북악산을 넘어야만 했죠. 작년까지만 해도 북악산에는 위험한 것이 없어 어머니는 맘 편히 산을 넘어 다니셨기에 이번에도 별일이 없을 거라면서 북악산을 넘어 가시겠다 고집을 피우셨어요. 호랑이가 들끓는 소문을 미리 들었기에 절대 가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북악산에 가셨고 소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리에서 내려가 소년의 곁에 간 강감찬은 들썩이는 소년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너의 어머니는 반드시 살아계실 것이다. 내가 가서 내가 부탁한 대로 호랑이를 처리할 테니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그렇게 강감찬이 북악산으로 향하자 강감찬 주변에 있던 호위병들도 얼떨결에 강감찬을 따라 나서게 되었지만 끊임없이 궁시렁대기 시작했습니다. 판관 나리가 지금 호랑이 잡겠다고 나선 것인가? 천하의 호랑이를 무슨 수로 잡겠다는 건지 판관 나리가 미친 게 틀림없구먼. 이대로 강감찬을 따라 북악산에 갔다가는 호랑이 떼에게 잡아먹힐 게 뻔했기 때문에 강감찬을 따르던 병사들은 하나둘씩 무리를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북악산 앞에 도착했을 때는 병사 한둘과 강감찬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산속에서 스님 2명이 내려왔고 강감찬은 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한 스님의 곁으로 다가가서는 귀에다가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죠.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당장 너희 무리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떠나라. 그러자 스님은 당황해하면서 강감찬에게 판관 나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발뺌을 하기 시작하였고 강감찬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님을 아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면서 내 놈이 정녕 내 동료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싶은 것이냐? 라며 몰아붙이듯이 소리를 쳤죠. 알고 보니 그 스님 중 한 명은 호랑이였고 통찰력을 가진 강감찬만이 유일하게 스님이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다가가 당장 북악산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스님이 머리를 조아리며 답하길 나리는 역시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라며 강감찬에게 청을 들어주길 부탁했고 강감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뭔지 말하라 했어요. 저희 무리 중에 암컷 호랑이 한 마리가 새끼를 베었는데 이곳에서 출산케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강감찬이 극노하면서 대답하기를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으냐? 라고 소리를 치자 그 울림이 북악산 전체에 쩌렁쩌렁하고 퍼졌죠. 그러자 호랑이 스님이 대답하기를 거짓이 아니오라 진짜이옵니다. 제발 저희 말을 믿어주시옵소서. 그때 새끼를 베어 배가 불룩하게 나온 암컷 호랑이 한 마리가 등장하였고 그제야 스님 호랑이가 진실을 말한 걸 알게 된 강감찬은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알겠다. 일단 너희들은 약속한 날짜에 돌아가고 그 암컷 호랑이는 이곳에 남아서 출산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하여라. 라며 호랑이들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암컷 호랑이 옆에는 강감찬에게 찾아왔었던 소년의 어머니도 같이 있었고 소년의 어머니는 암컷 호랑이의 출산을 돕고 무사히 고을로 내려와 아들을 만나서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북악산 호랑이까지 굴복시키고 지방 백성을 지킨 강감찬의 미담은 고려오도 양계에 퍼져 강감찬은 고려의 미담 제조기로 소문나게 되었고 이 소문은 중앙 조정에까지 퍼졌는데요.
이렇게 지방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던 강감찬은 뒤늦게 중앙정부에 입성할 수 있었고 현종을 만나 고려와 고려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 구비문학대계에 실제로 실려있는 강감찬이 지방관 시절 겪었던 설화를 각색하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